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강남스타일에서 기생충, 오징어게임까지 한국의 문화공격이란 제목의 그리스 기사와 세계는 한국 문화에 사로잡혀 있다란 제목의 해외 토론 게시판 레딧에 올라온 해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전세계 모든 언론의 트렌드가 그야말로 한류인 것 같습니다. 조금 과장된 타이틀이긴 하나 한류 침공, 한류 문화공격 등 자극적인 타이틀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만큼 이슈가 크게 되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한류 뉴스를 거의 내놓지 않았던 그리스까지 이 대열에 끼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기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약 10년 전인 201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갑자기 한국 뮤지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특정 노래는 절대적으로 전례 없는 미친 궤적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차트의 정상에 몇 달 동안 못을 박은 후 영국, 미국, 스칸디나비아 및 독일 차트를 마비시킨 후 2012년 12월 21일까지 인터넷에서 10억 조회수의 최초의 온라인 비디오가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과 연결되는 한국식 신조어인 강남스타일은 이후 패러디 영상과 온라인 밈 원천이 될 정도로 글로벌 문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리, 로마, 밀라노에서 영감을 주는 수십 명의 댄스몹이 있으며 수만 명의 참가자가 각각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독특한 춤 동작은 전 영국 총리 데이비드 카메론 등 많은 정치 지도자에 의해 시연되면서 노래는 정치적으로 확산되어 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와 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은 이 현상을 설명할 때 세계 평화의 힘으로 비유했습니다. 강남스타일이 탄생하고 난 후 상당 부분 거대한 음악적 물결로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코리안팝의 줄임말인 K-팝으로 불렸습니다. K-팝 아이돌이 속속 탄생하기 시작했고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문체의 선택, 끈적끈적한 음악의 리듬과 상상력 안무의 도움으로 지난 5년간 우리의 주요 대표 K-팝 노래에 실제 폭발을 일으킨 BTS, 그 옆에는 9명의 멤버로 구성된 다양한 언어로 곡을 발표한 보이그룹 엑소가 있습니다. 어린 블랙핑크는 2019년 미국 페스티벌 코첼라의 역사적인 등장으로 입증된 바와 같이 현재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성 팝 그룹입니다. 닐슨 뮤직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한국 음악 소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또한 스포티파이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대중음악 정치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약 65%씩 증가했으며 애플뮤직 측정에서 2017년, 2018년 사이에 이 비율이 86%로 증가했습니다. K-드라마와 K-시네마, 지난 3년 동안 영화와 텔레비전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한국으로 옮겨갔고 할리우드와 넷플릭스와 같은 인기 플랫폼이 한류에 굴복하면서 영화의 글로벌 문화 균형이 바뀌었습니다. 1년 반 전 한국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으며 역사를 썼고 외국어 영화로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으며 동시에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감독상 및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도 수상한 골든글러브 수상감독 자신은 할리우드에 있는 당신이 자막을 통과하면 많은 놀라운 영화의 세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생충은 오늘날 서울의 덜 특권적인 지역 중 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4인 가족을 주인공으로 삼아 현대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계급 적대감을 능숙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올해에는 이미 흥미로운 문화 빙수 위에 맛있는 케이크처럼 오징어 게임은 한국 시리즈 9부작으로 90개국 넷플릭스 1위에 오르며 그들 중에는 그리스와 심지어 미국까지 새로운 현상이 되었습니다. 기이한 과정을 거쳐 모집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린이 게임을 하고 자신의 삶으로 패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언론에 따르면 현대 한국 대중문화의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은 주로 소셜미디어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K-팝 스타는 인스타그램에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유튜브에서는 수많은 엄청난 조회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작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광범위한 사례 연구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루었다는 사실보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의 보급에 대한 더 큰 찬사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의 문화 대표자들이 읽어야 할 사례 연구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세계는 한국 문화에 사로잡혀 있다란 제목의 해외 토론 게시판 레딧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K드라마가 노출되고 한국 대중문화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기쁘지만 그들이 오락을 좋아한다고 해서 한국 문화 전체를 존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수년 동안 실제 일본인에게 인종차별적인 애니메이션에 집착하는 서양인과 함께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대중문화가 한국 대중문화와 다른 점은 주로 그들의 주제는 가상 캐릭터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이 인과관계의 주인공이 백인입니다. 그리고 인종차별에서 결코 아시아인 남성의 인권을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매력의 아시아인을 문화의 최전선에 두는 한국 문화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도 채 되지 않아 아시아 남성과 동양인의 인격이 엄청나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게시글의 해외 네티즌 반응입니다. 한국 방송을 본다, 집착. 매일 미국 쇼를 본다, 평범. 50억의 아시아 국가가 문화적으로 그런 소프트 파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제 중국이 향후 10년 동안 20배의 자원으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 정부는 10년 전 한국 문화기업과 단체를 홍보하기 위해 10억 달러를 투자했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중국은 소프트파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중국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은 국가가 경제적으로 지배된 후 문화를 퍼뜨리는 것은 초강대국이 되는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향후 10에서 20년이 걸릴 것입니다. 나는 미국 쓰레기가 지난 4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중국 영화, 음악, 음식 및 TV가 국제 무대를 지배할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합니다. 중국은 한국을 모방한 적도 없고 문화를 수출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이 세계 문화를 선도하려고 시도했을지조차 의심됩니다. 돈으로 저절로 좋은 드라마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것이 아니며 한류의 물결은 정말 긴 과정이었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여러 댓글이 있었지만 제가 일본 중국 관련 댓글을 소개한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중국과 일본의 네티즌들이 한류 열풍에 숟가락을 올리려고 하는 댓글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물론 한류의 성공이 부러워서 그런 것은 알겠지만 한류를 그렇게 무시하고 폄하하려고 노력했던 이 두 국가의 네티즌들이 요즘 하는 짓을 보면 나중에 한류는 중국 것이다, 일본 것이다 라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나설지 우려가 됩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한류라는 것은 알지만 거짓말도 자주 하면 진실이 되는 세상이라 한 번쯤 이런 우려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국이 착각하는 것이 일본이 내세우고 있는 한류 국책론이 맞다고 판단하고 돈을 쏟아부으면 중국 문화가 한국처럼 된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